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저는 2024년 5월 이후 공중파고 종편이고 일절 보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지긋지긋해서요. 사실 확인과 공정성, 객관성 등 언론의 기본 요건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으니까요. 인터넷 조회수에 매달려 가짜뉴스도 아랑곳 않고 개인의 인권과 초상권을 짓밟는 행태에 소름이 끼칩니다. 얼마 전에도 분통이 터졌고요. 그럴 리 없겠지 싶으면서도 혹시나 싶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진음악회에 갔었습니다. 역시 김호중 가수는 없었고요. 보고 싶었던 마음과 달리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여 있었으면 가슴이 미어져 터졌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가수가 그 공연에 출연했다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떴습니다. 정말이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영화 채널과 넷플릭스 영화뿐입니다. 영화는 대부분 허구지만 그 속엔 우리네 인생과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와 저럴 수도 라는 마음이 오갑니다. 테러 방지와 리벤지라는 이름 아래 총칼이 난무하는 액션물 틈에서 잔잔한 울림을 주는 영화를 보면 문득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짬짬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인생 영화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을 얻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리빙 어떤 인생입니다. 영국에서는 2022년, 국내에서는 2023년 12월에 개봉한 영국 영화죠. 감독은 1983년생인 올리버 허머너스, 주연 배우는 빌 나이입니다. 빌 나이는 1949년생이니 영화 촬영 당시 이미 70세가 넘었던 노배우죠. 젊고 잘생긴 배우의 화려한 액션물도 달콤한 멜로물도 아닌 이 영화에 빠져든 건 내용이 너무나 실감나서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953년 영국인데 작품 속 공무원 사회나 나이 들어 홀로 된 부모의 처지, 자식과의 소통 부재는 2025년 한국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영화는 제목 그대로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빌 나이의 역할은 런던시의 공공사업과 과장인 윌리엄스. 첫 장면은 런던 외곽의 허름한 동네 주부들의 시청 방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부서져 방치된 건물 잔해를 치우고 그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공무원들은 정중하지만 자신들이 받은 불똥을 치우기보다 던지기에 열중합니다. 공공사업과는 공원과, 공원과는 환경미화과, 환경미화과는 다시 공공사업과로 책임을 미루는 거죠. 저는 기자 시절 취재를 위해 관공서에 전화하면 이리저리 수도 없이 전화를 돌리던 공무원들이 생각나 쓴웃음이 났습니다. 꾸준 민원의 경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고요. 아무튼 골치 아프다 싶은 민원은 좀 놔둬도 괜찮겠지 라며 책상 위 서류더미 속에 묻어두는 관료주의에 익숙하던 윌리엄스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내려집니다. 8개월밖에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윌리엄스는 아들에게 얘기하려 하지만 대화를 피하는 아들 앞에서 끝내 한마디도 못하고 맙니다. 윌리엄스는 아무 연락 없이 결근하고 은행에서 찾은 돈을 들고 인근 바닷가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술집에 가고 비싼 모자를 사는 등 평생 안 하던 짓을 하고요. 방황하던 윌리엄스는 같은 과에 근무하던 여직원 마거릿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단조롭고 몸이 건조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생기발랄한 마거릿은 안정된 공무원을 그만두고 레스토랑에 취업하겠다고 합니다. 또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별명을 들려줍니다. 빙글빙글은 볼펜만 돌리고 일은 안 하는 사람. 혼란스러운 굴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담배만 피우는 사람이라고요. 윌리엄스의 별명은 좀비라고 알려줍니다. 이집트 미라 같은데 움직이는, 죽었지만 죽지 않은 사람이라면서요. 마거릿과 있는 모습을 본 동네 여인들은 쑥덕거리지만 윌리엄스는 힘들어도 하고픈 일을 하겠다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어린 시절 신사가 꿈이었던 자신이 어쩌다 좀비처럼 됐을까? 그는 다짐합니다. 공터에서 해가 저물도록 부르는 엄마가 없어 홀로 앉아 기다리는 아이처럼 죽기는 싫다. 사무실에 다시 출근한 윌리엄스는 책상 위 서류더미 속에서 어린이 놀이터건을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 직원들과 함께 빗속을 뚫고 현장을 답사하죠. 팔을 걷어붙인 윌리엄스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아무래도 어렵겠다는 윗사람에게 간청하고 매달립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으로 놀이터는 완성되고 관련자들이 서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가운데 윌리엄스는 세상을 떠납니다. 윌리엄스의 아들은 장례식장에서 만난 마거릿에게 딱 한 가지 아버지의 병을 알았느냐고 묻지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시청 사람들은 윌리엄스의 마지막 삶을 본받자고 다짐하지만 결심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혁신보다 관행에 물드는 거죠. 영화는 잔잔한 가운데 적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데다 최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무원 사회. 한 집에 살아도 소통 없는 부모 자식. 나이든 혼남의 외로움. 꿈도 활력도 목표도 없는 진부한 일상의 서글픔. 그러면서 보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당신의 뒷모습은 어떨 것 같은가? 당신의 삶은 어떤 말로 요약될까? 이 영화엔 가장 찬란한 선택이라는 부제가 있고 포스터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 It's never too late to start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이 땅 보통 사람들의 삶은 비슷한 듯합니다. 젊은 시절 한때 나름대로 화려한 꿈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보지만 이내 현실에 물들거나 안주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기계적인 삶을 살다가 자식과의 대화도 단절된 채 외롭게 늙어가는 안타까운 인생이죠. 영화 속 빌 아이는 그런 보통 사람이 생의 마지막에 삶의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20년생으로 올해
만 105세인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강연을 통해 명쾌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100세 넘게 살아보니 행복은 보람에서 오더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욱인의 사랑방의 인생영화 1편으로 빌라이의 리빙 어떤 인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